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마 여기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좀 같이 질문 보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원청 시공자지만 저희가 해야 할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업체에 주려고 합니다. 대금도 자체 지급. 이 경우 저희가 발주자로 보고 도급 계약인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으로 봐야 하는지요. 조금 내용 자체가 복잡하긴 한데 질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법률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원청 시공사, 발주자로부터 원청 시공사지만 우리가 원청이 해야 될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주려고 한다. 아마 공사는 다른 시공은 다른 하청업체에게 주셨던 것 같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또 다른 업체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발주자로 보고 도급 계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인지 그냥 도급인지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그냥 도급 계약이라고 한다면 민법에 따른 그냥 규율을 받으시면 되는데 하도급에 따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하도급법상의 의무, 그 다음에 권리, 그런 규정들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도급인지 하도급인지가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시공사, 원사업자가 본인이 해야 할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라면 하도급에 해당하고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발주자가 직접 원청시공사, 원사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라면 하도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검토는 해봐야 되겠으나 원청시공사, 원사업자가 본인이 해야 될 거를 다른 업체에게 주겠다. 이거는 하도급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도급법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권리 의무 조항이 적용이 된다. 참고로 하도급법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만드는 거죠. 수리, 고치는 거죠. 건설 또는 용역 등을 위해 도급을 받았다가 다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이거를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면 무조건 하도급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범위가 넓어요. 물론 재하도급도 또 가능하죠. 받으신 분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하청 중간에 위탁을 받았거나 맨 나중에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한 사업자는 원사업자, 위탁받은 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위탁받은 사업자는 그래서 서로 원사업자이자 수급사업자인 그런 지위가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급법에 따라서 각각의 권리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사 같은 경우가 보통은 한쪽에서 와서 계속 퍼져가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감을 주고 할 때 큰 공사들은 특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런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두 번째 질문도 이제 동일한 비슷한 질문인데요.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입니다. 네. 직접 이제 돈을 받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직접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어떤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사업자가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급사업자는 돈을 받아야지 공사도 진행을 하고 인건비도 처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있는 발주자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냐 이제 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종합건설 면허 이런 것들이 취소되면은 더 이상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이제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돼요. 보통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두 번째,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3자 간에 합의할 때, 이럴 땐 당연히 인정해야겠죠. 제가 실제로 지금 자문을 맡고 있는 업체, 건설 업체이신데 중간에 원사업자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계속 안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사업자 대표자님이 저한테 연락을 와서 이럴 때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라고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주자랑 원사업자랑 다 얘기가 잘 되고 감정이 그렇게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사업자 사정으로 지금 못 주고 있으니까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서 하나 작성하세요. 그리고 세 분이 각각 도장 날인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하도급 대금이 이제 그 시기별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죠. 공사 규모가 크면 특히. 그러면은 수급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에 뭐 공정 마치고 또는 뭐 1월 달에 마치고 1월 말에 2월 말에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2번 이상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를 신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보통 다른 데로 이렇게 뭐 비용이 나가고 있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직접 지급 청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게 좋죠. 그러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 지급 보증 의무도 중요하죠. 이러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 직접 지급 의무가 있고, 이걸 이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바로 하는 겁니다. 가압류 바로 걸고요.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위 규정에 해당할 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이 각각의 채권 채무는 소멸한다. 거래관계를 간이하게 하기 위해서 법 규정에서 이렇게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용어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제 발주자가 원사업자가 이제 지급 정지나 파산 그 밖에 사유가 생길 것을 사실 예상하기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발주자 입장에서 원사업자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신용 조사를 하죠. 보통 큰 공사를 할 때는 업체가 이제 그동안 실적이 어떤지, 이제 그쪽 업계에서 신용이 어떤지, 그다음에 지급 보증 뭐 이런 거 보증서도 작성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조심을 하는데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상황이라는 게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현장에서 뭐 갑자기 뭐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돈이 묶이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도급 대금을 받고도 발주자한테는 받지만 수급사업자는 못 주는 그런 게 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